17번. 다시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어진 식이 뭐야? fx가 있는데, 자, 일단 몫이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x-1로 나누었더니 몫은 얼마가 됐고, qx가 됐고, 나머지는 2가 됐다.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리고 이것을 나머지 정리해서 식을 쓰면 f1은 2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어.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는 확실하게 q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구나. 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주어진 것은 fx를 무엇으로 나눴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자, 2차로 나누니까 전부 다 써줘야 돼. 자, 몫을 모으니까 ps라고 쓰고, 나머지는 뭐가 된 거야? 나머지는 rx가 된 거야. 그때 r의 3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rx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되겠어? 2차로 나눴으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얘가 지금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2차로 나눴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것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해 주는 게 좋고,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직접 나눠주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2차로 나눠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모르는 게 바로 요놈이야. px야.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제가 0이 되도록 만들려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줘야 돼? x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2라고 x 대신에 2를 대입해줍니다. 자, x 대신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f의 마이너스 1이 바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f1은 2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치? 내가 f 마이너스 1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요 f의 마이너스 1 때문에 여기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에 q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 q 마이너스 1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3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돼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f1은 집어넣었더니 f1은 얼마가 돼? 없어지게 되고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돼야 되겠지? 요게 바로 얼마가 되냐면 f1은 2라고 주어졌으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두 개를 더하면, 자, 2b는 마이너스 2가 돼서 b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 그럼 a는 얼마? 3이 되겠다. 아, 그러면 나머지 rx는 얼마가 돼? 3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r3은 9 마이너스 1에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그 다음 몇 번? 19번, 18번만 할 수 있어? 자, 19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라고 했어. 자, 그럼 px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px는 x의 3승에 플러스,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이렇게 쭉 나가게 될 거야. 그렇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3차 반응식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pa,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pc, 이렇게 만드는데 얘가 0이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p0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세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p x-6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p6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px 대신 어떻게 준 거야? a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고 0이 됐고, b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고, c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a를 집어넣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x-a로 나누게 되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 이해가 돼? 나눠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x-a를 인수로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x-a라는 식을 하나의 인수로 가지게 되고 요놈 때문에도 x-b를 하나의 인수로 가지게 되고 요놈 때문에도 x-c를 인수로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px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인수로 갖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x-a라는 인수로 갖게 되고 x-b라는 인수로 갖게 되고 x-c라는 인수로 가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네들이 인수로 간다는 것 뿐이야. 그리고 이 앞에는 항상 인수로 갖는 인수를 통해서 조사하게 되면 조심해야 될 그거야. 인수는 나눠 떨어진 수가 되니까 앞에 k가 나와서 상수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네들이 인수로 갖는다고 하는 거지 얘네들이 곱해진 게 px가 되는 것은 아니야 절대. 그래서 이 뒤에 무엇인가가 다른 인수가 존재할 수도 있어. 그래서 px는 인수로 얘네들 세 개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서 표현을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런데 px는 몇 차로 주어져 있어? 3차로 주어져 있어. 근데 얘 곱해진 몇 차? 그러니까 3차가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럼 없어요, 소용없어. 여기에 들어있는 x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k는 최고상의 개수잖아. 근데 최고상의 개수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 그럼 k는 1이야. 알겠어? 아, 그래서 그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px는 x-a, x-b, x-c가 되겠구나 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P0의 값을 구하라 했어. P0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ABC야. 요게 마이너스 6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ABC를 곱해주면 2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거를 이게 바로 요런 느낌의 계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P6을 값 구하라 했어. P6을 구하라 했어. 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있어? P6을 나머지니까 6-8, 그 다음에 6-b, 그 다음에 6-c. ABC 값 전부 다 알아야 될 것 같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ABC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여기서 A, B, C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자연수가 있어. 자, 세 개가 서로 다른 자연수를 곱해서 6이 되려면 세수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1, 2, 3 맞겠지. 그 외에는 없어. 그래서 뭐가 되냐면 1 집어넣으면 5,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60이 된다는 것이 맞겠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봐야 될 인수분해는 뭐냐면 자, 복 2차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복 2차식. 복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자, 복 2차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x의 제곱, x의 4승, x의 6승의 형태의 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복 2차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일단 여기에 있을 때 x의 제곱을 뭐 해주냐면 t로 치환을 해보게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치환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이 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뭐 해주냐면 계속 진행하는 거야. 알겠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계속 쭉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있어. 자, 인수분해가 불가능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원래 주어진 식이 있지. 원래의 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의 꼴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의 꼴 완전 제곱식 형태의 꼴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요놈은 거의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냐면 최고차항과 최저차항, 최고차항과 최저차항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찾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 한번 문제를 풀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x의 4승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2를 한번 보자. 여기도 마찬가지 x의 제곱을 t로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t로 취하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냐면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치환했던 거 다시 집어넣게 된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하고 x의 제곱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나 끝까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 얼마가 돼?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뒤에 있던 거 그대로 인수분해 적어주면 되겠다. 인수분해 만들기 때문에. 참. 마이크 안 끼고 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열심히 안 끼고 있네. 알아서 그냥 봐. 이 앞에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x의 4승에 플러스 7x의 제곱에 플러스 16을 한번 보자. 여기에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줬더니 t의 제곱에 플러스 7t 플러스 16이 된 거야. 얘를 봤더니, 자,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지.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두 번째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원래 주어진 식 요놈을 가지고 뭐 해줘야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 걸로 만들어줘야 돼. 자, 만들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과정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얘를 적당히 쪼개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먼저 만들어준 것은 뭐라고 했어? 최고차항과 최저차항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x의 4승 플러스 16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게 돼. 얘가 거의 대부분 a의 제곱이 되고 얘가 거의 대부분 b의 제곱이 돼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2ab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x의 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이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아니지. 8ab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8x의 제곱이 필요하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8x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8x의 제곱이니까 얘를 8x의 제곱을 만들면 어떻게 돼? 얘를 만약에 플러스 8x의 제곱으로 놓는다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8x의 제곱으로 놓는다면 플러스 15x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8x의 제곱을 써줘야 뒤에 있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형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8x의 제곱과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적당히 쪼개주게 돼.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고 이렇게 된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당히 쪼갠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게 되고 솔직히 머릿속을 생각이 좀 복잡한 경우도 있어. 한 번에 나오면 솔직히 좋은 건 없지 그거보다. 그치? 그거보다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지금부터 쓰자. 어떻게 쓰냐면 x의 4제곱과 16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했어? 완전 제곱식 필요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8x의 제곱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8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8x의 제곱을 둘 다 써버리자. 자, 이렇게 둘 다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둘 다 쓰면 등식에는 변화가 있나? 없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 수가 있어. 둘 중에 얘를 통해서도 완전 제곱식이 가능하고 얘를 통해서도 완전 제곱식이 가능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는데 자, 그런데 뒤에 있는 거 중요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남아있는 요 하나랑 둘 중에 하나를 묶어서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찾아야 돼. 자, 이렇게 묶어주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니? 안 되지. 자, 이렇게 묶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의 제곱이 가능하지. 그럼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드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느냐? x의 제곱에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두 수의 합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4와 두 수의 차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돼?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x의 4제곱에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t의 제곱에 플러스 3t 플러스 4. 자, x의 제곱을 t로 치환했더니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네.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만두고 얘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데, 자, 지금 현재 x의 4제곱 플러스 4를 통해서 완전제곱식 만든다고 했어.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 때 필요한 수는 얼마 더 필요해? 4x 제곱이 더 필요하지. 그래서 플러스 4x의 제곱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4x의 제곱도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원래 기존에 있던 플러스 3x의 제곱을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면 뭐가 돼? 돼? 가능해? 이건 안 되지. 마이너스 b제곱이 안 되잖아.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묶어주면 마이너스 b제곱이 가능하지?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가능한 거니까 플러스가 돼서 x의 제곱에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두 수의 합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와 두 수의 차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의 제곱 x의 4승 x의 6승의 형태의 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기 2차 시계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x의 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직접 계속 해주면 돼. 하지만 인수분해가 불가능하게 되면 원래 기존에 있던 식을 가지고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의 꼴로 만들어준다. 자,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놓고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자, 항이 5개 이상이거나 여러 개의 문자로 복잡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주느냐? 얘는 정리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정해져 있어. 여러 개의 문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장 작은 차수의 문자, 일단 차수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차수의 문자에 대하여 뭘 하냐면 내림차순으로 재정리해 주게 돼. 그러면 내림차순을 재정리해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틀이 만들어지게 돼. 첫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의 틀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모든 항에 대해서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가 나오게 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면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에 y에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지금 현재 이 항이 모두 몇 개야? 5개가 된 거지. 그러면 여기선 지금 현재 xy라는 문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가장 낮은 차수 문자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 자, x는 몇 차로 돼 있어? 자, 그 다음 y는? 그럼 뭐에 대해 정리해줘야 돼? 그렇지, 2차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되지. 그래서 얘는 y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플러스에 대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요놈이 y가 될 거고, 플러스 상수항은 x의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무슨 형태의 틀이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형태의 틀이야. 바로 요놈이야.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x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의 x의 플러스 ab라는 형태의 틀과 이러한 형태와 ac x의 제곱에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와 같은 형태의 꼴이 만들어지게 돼. 첫 번째가 이놈이야. 자, 그럼 어떻게 줘? 여기서 우리가 두 수의 합이 얼마가 되고 곱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놓고 인수분해 해주게 되는 거지. 그런데 중학교 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a와 b가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합이 얼마가 되고 곱이 얼마가 된다. 직접 계산해 주면 되겠지만, 지금 형태는 요게 합이 되고 합이 이렇게 되고 자, 곱이 이렇게 됩니다로 해서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지. 차이가 그거예요. 그럼 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알 수는 없어. 그러면 곱을 먼저 기준 잡아놓고 생각해줘요. 왜냐하면 여기에 상수항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 자, x의 3승 마이너스 1 어때?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보자.
자, 이런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y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y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요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얘가 지금 현재 두 수의 곱이야. 그렇지? 얘가 지금 현재 곱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x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앞에 부호를 결정을 해줘서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결정을 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를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자, 부호가 어떻게 결정될까? 부호를 어떤 식으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줘야만 밑에 있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어?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지. 일단 x의 제곱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에서 여기 있으면 이제 a 플러스 b라니까 a, b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요게 바로 하나가 a가 되는 거고 요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느냐? 자, y의 요놈 하나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의 자 하나 요놈 하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요러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y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이 5개 이상이거나 여러 개 문자로 복잡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 두 가지 형태의 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 각각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부분 인수분해 해주게 되고 합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곱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개를 구하고 그걸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요놈이야. BC의 B-C 플러스 CA의 C-A 플러스 AB의 A-B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환형이라고 얘기 많이 해주게 돼. 왜냐면 A, B, C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순환하는 형태, 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지? A를 B로 바꿔줘도 B를 C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혀 차이가 없단 말이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지금 안 돼. 그렇지? 자, 그런데 인수분해는 뭐라고 했어?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얘를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다항식 만들어주면 b의 제곱 c 마이너스 bc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 a 마이너스 ca의 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a는 몇 차? a 차. b는 몇 차? c는? 그러면 a, b, c가 모두 같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에 대해 정리해주면 되겠지. 뭐에 대해 정리해볼까? a.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있으면 a의 제곱은 b-c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있으면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없는 것은 b의 제곱 c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세 개의 항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합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경우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모든 항에 대해서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가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정리해주면 모든 항에 무엇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냐면 공통인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도 지금 현재 항이 모두 몇 개냐면 3개야. 하나, 둘,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얘네들 각각의 항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얘부터 정리해주면 a의 제곱에 b-c에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b 플러스 c와 b-c가 되는 거고 보이니? 그 다음에 플러스 bc를 놓게 되면 b-c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 항에 b-c라는 공통인수를 모두 가지게 되겠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뭘로 묶어주면 b-c로 묶어주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에 플러스 BC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봤을 때 몇 차야? A에 대해서 2차야. 자, 그런데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고 두 수의 곱이 BC가 된다고 했어. 합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돼? 곱은 BC가 돼? 그럼 두 수는 뭐야? 합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곱은 BC.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문자도 숫자도 문자일 뿐이야. 합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곱은 BC. 그럼 두 수는? 응? 합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곱은 BC.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C지. 뭘 그렇게 헤매고 있어. 합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니까. 곱은 BC고. 자, 만약 숫자로 나왔으면 간단하지만 문자로 나온다 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여기서 두 수는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C야. 그렇기 때문에 B 마이너스 C하고 여기서는 A 마이너스 B와 A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주는 것이 이렇게 항이 5개 이상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자로 복잡할 때 인수분해 해주는 방법이다 라는 걸 잘 알아두면 돼. 전 시간에 수업을 한 거잖아. 인수정리가 뭐야? 자, 해봅시다. 자, 인수정리를 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나머지 정리를 한번 보자. 나머지 정리가 뭐야? F 알파가 나머지란 얘기지. 즉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는 그 1차식이 0이 되거나 S값 대입해주면 그것이 바로 뭐랑 서로 똑같다? 나머지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돼. 이게 바로 뭐냐면 나머지 정리야. 그렇지? 만약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F 알파가 0이라면 즉 나머지가 없다면 그러면 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몫은 qx가 되고 끝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럼 이것을 보고 우리는 x 마이너스 알파에 나눠 떨어진다라고 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얘와 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것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알파를 하나의 무엇으로 가지게 된다? 인수로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를 하나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또는 4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3차와 4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식을 계산할 때 인수분해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인수정리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 그러면 내가 F알파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X-알파를 인수로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X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알파는 상수항이 들어가게 돼. 상수항들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상수항들의 곱으로 얘가 알파가 그 중에 하나가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놓을 수 있느냐? 상수항의 약수가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식을 써서 보여줘야 돼? 아니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알파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뭘 봤냐면 여기에 나눴을 때 조리제법을 이용을 했을 때 만약에 2x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2x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조리제법 2분의 3이라고 쓰는데 그거는 2x 마이너스 3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어. 뭘로 인식한다고 했어? x 마이너스 2분의 3을 인식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x의 개수,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마다 문제에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따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로 나누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뭐 여기는 3차, 4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차, 4차에다 수를 대입해주면 수가 엄청 커져. 그래서 거의 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많이 있어. 가끔마다 이제 3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식을 봤을 때 4 이상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못 봤어. 거의 나오지도 않고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뭐냐면 1, 2, 3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알파의 값을 찾는데 만약에 주어진 것이 3차가 되면 한 개만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4차가 되면 몇 개를 찾는 것이 좋냐면 두 개를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야. 자, 꼭 두 개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 안 했어. 두 개를 찾는 것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자, 하나만 찾아도 상관없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두 개를 찾는 것이 좋냐? 왜 좋은 방법이냐? 라는 것을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x의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배웠던 방법으로 전부 다 인수분해가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fx라고 나오도록 하자. 그래서 얘를 인수정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수항 2로 나와 있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먼저 F1,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3 플러스 2는 0. 되니? 아, 그럼 1 하나 벌써 나왔네? 그럼 얘를 통해 조리제법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뭐라 해주냐면 얘를 적어주고 1, 0, 마이너스 3, 2 적어주고 난 다음에 얘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나눠주자. 1이니까 1,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자, 나눠 떨어진 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나오는지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된다. 0이 안 나오면 잘못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요놈 때문에 x-1이 되고 그 다음에 요놈 때문에 x의 제곱에 플러스 x-2가 돼야 된다. 자, 2차 나오게 되면 더 인수분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게 좋아.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얼마가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일단? 돼? 자, 그럼 한번 적어볼까? x-1 적고 자 뭘로 돼? x 플러스 2하고 x-1로 되니까 여기 원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써주면 편하겠네. 한 번 더 쓰는 것보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3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x-6이 되는데 얘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fx를 한번 나오자.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는데 4차는 몇 개 찾아주는 게 좋다고 했어? 두 개를 찾아주는 게 좋다고 했어.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여기가 6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8개 중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한번 첫 번째 하나씩 보자. 첫 번째 F1, x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1-3 플러스 3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6이 0이 되냐 안 되니? 0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이번에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3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야. 자, 얘는 0이 돼야 안 돼? 얘는 0이 돼? 자, 이번에 2를 집어넣으면 2는 4, 4, 4, 16에 마이너스 8, 3에 24 플러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야. 자, 얘는 8, 3, 24, 16 맞지? 2는 4, 4, 3, 12네. 자, 얘는 0이 되냐 안 되니? 얘는 0이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조리제법을 해주면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첫 번째 요놈부터 마이너스 1을 조리제법 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 4, 7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에 6, 0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하나만 찾으면 여기 나와 있는 요놈 때문에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을 써주고 난 다음에 얘를 통해서 또 인수 정리가 가능한 수 또 하나 찾아줘야 돼. 이해가지? 근데 처음에 두 개를 찾아놓고 시작을 해버리면 여기 연달아서 조리체법 해버리면 되거든. 첫 번째 1, 그 다음 얼마가 되겠어?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3에 6, 0 요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요놈 얼마? x 플러스 1, 또 요놈 얼마?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놈 얼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자, 얘는 인수분해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넣게 돼. 그래서 4차는 두 개를 찾아줘야지 연달아서 조리제법으로 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3차식이라든가 또는 4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해보면 되고, 그때 알파의 값은 어떻게 찾아본다? 상수항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를 이용해서 찾아본다.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극히 드물어. 문제에 보면 내가 계산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 맘먹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문제 이문 잘 안 나와. 요것만 잘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면 돼.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4차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 4차가 나왔는데 그러면 인수정리가 안 되는 4차가 존재합니까? 라고 했지만 3차는 거의 없어. 3차는 다 인수정리가 가능하게끔 나와. 그런데 4차에 한해서 인수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는 식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둬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인수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다 풀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 있어. 근데 여기도 일단 4차 다항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상수항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0이 둘 다 안 나오네. 그러면 얘는 인수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얘를 식을 잘 봤더니 가운데 2차를 기준으로 2차로 봤더니 얼마야? 개수가 6이잖아. 그런데 얘네들 개수 봤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5로 두 개가 서로 같아. 그래서 여기로 봤더니 개수가 얼마야? 1로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이것이 봤더니 뭐가 냐면 개수가 대칭인 뭐냐면 4차 다항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가 대칭인 4차 다항식은 풀이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 얘를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선행을 해서 들어볼 수 있는데 얘가 방정식에 쓰이면 방정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주기도 해. 뭐냐면 상반 방정식. 들어봤어 혹시? 안 들어봤어?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줘. 이게 쓰인 방정식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느냐? 무조건 2차 이하로 인수분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해주느냐면 정해져 있어. 얘는 순서가. 얘 그 순서에 맞게끔 이용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항을 뭐 하냐면 x의 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자, 모든 항을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식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개수끼리 묶어서 미리 묶어서 정리해주게 돼. 아까 지금 현재 개수가 서로 대칭적으로 같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같은 개수끼리 묶어주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x의 제곱에 자, 얘하고 얘를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두 개를 묶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정리해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
플러스 6 요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x분의 1의 플러스 4가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x 플러스 x분의 1이 공통으로 들어있네. 그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2를 t로 치환하고 정리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식은 x의 제곱에 t의 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치? 얘를 봤더니 여기 있는 거 2차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x의 제곱에 t 마이너스 2라고 t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t 대신에 다시 x 플러스 x분의 2를 대입해서 정리해 주게 돼. 치환은 왜 해준다고 했어? 전기가 편하게 해서 치환해 준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치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집어넣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x의 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앞에 묶어진 x의 제곱 있지? x의 제곱을 두 식에 곱하기 x를 해주게 돼. 하나씩 곱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주게 돼. 무슨 얘기냐면 항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 얘는 곱하기니까 분배법칙이 아니야. 덧셈 뺄셈만 분배법칙이 되는 거야. 한 번씩 곱해주는 거야. 얘는 지금 곱하기야. 게다가 얘를 한 번씩 곱해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x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그래서 그 중에 두 개 중에 x 하나를 여기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x 하나를 여기다 곱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곱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 자, 이건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얘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왜냐면 0이 됐을 때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등식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1차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1차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썼던 인수정리는 소용이 없는 방법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나씩 구별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해가 돼? 자, 여기 문제 주어진 식을 보면 첫 번째 필수의 몇 번이니? 자, 1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x는 3 플러스 루트 2. 자, 그 다음에 y는 3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때 뭘 구하라냐면 x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y의 제곱에 플러스 2y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 xy가 나왔어. x는 3 플러스 루트 2, y는 3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런 두 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줘? 얘네들의 관계는 뭐라고 해준다? 얘네들을 켤레수의 관계라고 했지. 켤레수의 관계에 있다. 하나는 부호가 서로 같지만 하나는 부호가 반대인 것은 켤레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근데 이것이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켤레근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켤레수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두 수의 합, 그 다음에 두 수의 차,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편리하거든. 자, 어떻게 되겠어? 두 수의 합은 x 플러스 y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6, x, y는 7,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2 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2.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 그래서 합곱 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단 말이야. 그 합곱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식에 쓰이게 되겠지. 그래서 저렇게 켤레수가 존재하면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많이 나오게 돼.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합과 곱이란 건 차수가 1차잖아. x, y 문자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차수를 낮춰주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항이 모두 몇 개야? 자,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 어떻게 준다 했어? 항을 두 개씩 묶어서 공통인수를 만들거나 또는 3개의 항으로 묶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의 꼴로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 기억나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개씩 묶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두 개를 y 마이너스가 묶어주면 좀 애매하고 요렇게 두 개하고 요렇게 두 개를 묶어보자. 자,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묶어주면 뭐가 돼? x, y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마이너스 2로 묶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y로 묶어주면 여기는 x, y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된다라고 놓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굳이 바꾸지 말고 여기서 그냥 직접 계산해도 상관없어. 인수분해 끝까지 안 하고 어차피 합은 얼마가 돼? 여기 주어져 있잖아. 합차 곱이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7 곱하기 그냥 2루트이구나. 플러스 2루트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그냥 써서 그냥 14 루트 2에 마이너스 12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냥 굳이 끝까지 인수분해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켤레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합차곱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합차곱이 형태 걸로 바꿔주면 되는 것 뿐이야.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320 곱하기 321에 플러스 1 분의 321 세제곱 플러스 1이 된 거야. 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20이라고 320이 어떤 반복되는 형태의 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따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 수가 큰데 크다 하더라도 이게 반복되는 수의 형태의 꼴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수 중에 아무 수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 중에 아무 수나 하나를 골라서 그래 x로 치환해주면 좋아. 그럼 여기 있는 수는 지금 현재 320하고 321이 있지. 320하고 321 중에 어떤 거를 치환해볼까? 320? 321? 일단 321이 두 개 있으니까 321이 좀 낫겠지? 자, 그래서 321을 x로 치환을 해버리자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x-1, x의 플러스 1 분의 x의 3승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모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분모 분자를 약분하려면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 약분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x 플러스 1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치? 봤더니 얘하고 얘가 약분이 돼서 없어지게 되네. 얘 남는 것은 뭐만 남아? x 플러스 1만 남고 아까 x를 얼마로 놨어? 321로 놨지.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322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응용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자,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항이 5개 이상이거나 자 여기만 지우고 한번 보자. 항이 5개 이상이거나 여러 개의 문자를 복잡할 때 어떻게 준다고 했어? 항이 5개 이상이거나 여러 개의 문자를 복잡할 때에는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수는 재정리해 준다고 했었지. 그렇지? 자, 그런데 그 형태가 어디에 많이 없냐? 아까 얘기했을 때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림차수 정리해주게 되면 모든 항에 대해서 공통인수가 나와서 순환하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런데 그 순환하는 형태가 여기처럼 2차 여기 있는 것처럼 삼각형의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쓰이게 돼. 알겠지? 일단 한번 쓰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뭐가 성립하냐면 A, B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C에 B 플러스 C 마이너스 CA에 C 마이너스 A가 0이라고 있는데 얘를 보면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돼? 0이 된다는 것은 얘가 만약 인수분해가 된다면 각각의 항을 전부 다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항이 모두 몇 개야?
3개. 아니 항이 모르지. 일단 괄호가 있으니까. 항이 몇 개인지 몰라. 괄호를 풀어야만 항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자체를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자가 3개야.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로 복잡한 형태야. 자, 그럼 이것은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해서 재정리해주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전개를 다 해줘야 돼. 이해가 되지? 전개해주면 a의 제곱 b의 플러스 a b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 c 마이너스 bc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a의 플러스 ca의 제곱이 0이 된다. 자, a에 대해서 몇 차? b는 c는 뭐에 대해 정리해볼까? 자, 그러면 a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b 플러스 c가 되고 a로 묶어주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b 플러스 c하고 b 마이너스 c가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상수항을 묶어주면 마이너스 bc로 묶어주면 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현재 3개의 항이 주어져 있어. 3개의 항에 대해서 공통인수는 뭐가 있어? b 플러스 c가 있지. 그래서 b 플러스 c로 묶어주면 a의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a의 마이너스 bc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b 플러스 c가 되고, 자, 여기서는 두 수의 합이 b 마이너스 c야.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bc야. 그럼 두 수는? 아, 두 수가 뭐야? 두 수를 얘기하라고 그냥. 두 수의 합이 b 마이너스 c야.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bc야. 그럼 두 수는 뭐가 돼야 돼? b랑 마이너스 뭐? b랑 마이너스 c.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c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런데 삼각형 ABC는 전부 다 뭐라고 했어? 세 변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두 개의 변을 더해주면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하고 C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는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지.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이거인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아까 항이 5개 이상이거나 여러 개의 문자로 복잡한 형태의 식이 나왔을 때 순환하는 형태가 존재한다고 했어. 이것은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모양에서 많이 결정되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지? 잘 체크해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하면 돼.